누구에게나 늘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다정한 마음은 배울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더운 여름날 더위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정한 마음을 베풀며 실습하는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슬기로운 사회복지 실습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서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지만 자세하게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실습을 하게 된 실습생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홍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게 된 실습생 도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서종합사회복지관 학예실습생 장보혜입니다.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본전공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생이라 조금은 부담되는 마음으로 실습을 시작했지만 너무 좋은 실습생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뜻깊은 시간 보낸 것 같아 감사하고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성서복지관 실습생 천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루 일과표 같은 걸 듣고 미리 봤어요. 근데 그거 봐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 7월 한 달 동안 사회복지학과생들이 지금 모여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회복지학과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 아동조, 다문화조, 노인조, 그리고 주민조직화조 이렇게 4개 조로 나눠서 실무 실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조마다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복지관에서 맡은 활동은 독거노인 자아통합감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명은 시니어 러브이고 조원은 저를 포함한 권민지, 김소은, 장선년, 조민지, 홍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 수목 이틀 동안 벌레들이 도망가 시나몬이라는 제목으로 시나몬 가랜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어르신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인물 퀴즈와 요즘 여름철 해충 방지를 위한 시나몬 가랜드를 만들어 해충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가랜드 속 메시지를 담아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기억, 목표 등을 새겨 이야기를 나누어 공감을 형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동팀에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아동들이 이제 자신들의 공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규칙 형성과 이제 가랜드 만들기, 그리고 본인 얼굴을 그려진 꽃 같은 걸 만들어서 게시판을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효과와 예산을 담당하였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기대효과를 쓰거나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다문화조로 결혼 이주 여성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복날 문화를 접목시켜서 진행했고요. 이번 회기에서는 닭갈비를 만들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한국어도 엄청 잘하시고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요즘에는 삼계탕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복날에 다양한 닭 요리를 먹는 문화도 함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잘 진행돼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부족한 실습생이지만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조직화 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주민조직화 팀을 배정받고 어떤 사업을 꾸려나갈지에 대해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민조직화라는 것들이 포괄적인 느낌이라서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수 마을을 돌아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여기는 왜 은하수 마을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은하수 마을의 유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하수 마을을 처음 오는 사람들과 은하수 마을 주민들에게 이곳은 은하수 마을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은하수 마을 주제에 맞게 각 동의 별자리 의미를 부여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동앞에 표지판을 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교에서 말고 진짜 실습 나와서 처음 기획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대학교에서 했던 것도 조금 달랐던 점이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실제 예산을 짜는 데서 이걸 어떻게 딱 맞게 책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포괄하게 짜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저는 시나몬 가랜드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자아 통합감 향상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럴 때는 박상현 복지사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나요? 네. 복지사님께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친구들이 이런 걸 할 때 조금 어떤 거를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던가요? 아무래도 또 학교에서 배웠었던 사회복지하고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네. 약간씩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4주 동안 쭉 지켜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동나이 때 저를 비춰보면 네. 오히려 제가 굉장히 한없이 부족할 정도로 네. 그만큼 잘해줘서 4개 조 실습들이 다 잘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아동조, 노인조, 다문화조, 주민조직화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맡은 조 말고 내가 다른 조에서 일을 했으면 또 어땠을까? 또 내가 관심 있는 뭐 다문화나 뭐 이런 데 내가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주민조직화 팀에 있었지만 아동 청소년 복지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아동조에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동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아동과의 대화 방법이나 아동의 심리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아동조 실습생들이 상세하게 아동의 자리 배치부터 뭐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사회 심리적 환경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아동팀 소속이지만 지역 조직화에 되게 큰 관심이 갔습니다. 처음 실습할 때는 지역 조직화나 자원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박상현 사회복지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노인 프로그램을 맡았지만 지역 조직화조 사업에 대해 되게 관심이 갔었는데요. 그 이유는 특정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서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보다 지역 주민 간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관심 향상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또 은하수 마을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더 한번 형성해줌으로써 다 같이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딱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진로가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실습 온 친구분들이 이제 어쩌면 이게 처음 하는 사회생활 연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습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와서 최대한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실습 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또 잘 따라와주고 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고 또 거기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하니까 실습을 그렇게 계획한 저 또한 굉장히 즐거웠고 뿌듯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습이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 하루까지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익하고 또 마음에 뭔가 이런 씨앗이 된다고 하나요? 조금 더 나중에 후에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처음 이제 나와서 실습 생활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경험해보니까.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지가 솔직히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대학교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실무 경험을 계획안을 작성하고 결제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이 너무 조금 처음 접한 일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좀 저는 처음이라서 매우 신기하고 그쵸. 의미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자원봉사자로는 성서복지관을 자주 갔지만 네. 좀 이제 실습생 신분으로 가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동기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결제를 받을 때가 상당히 기억에 나는데 네네. 되게 긴장되고 떨렸고 막 들어가서 막 이런 질문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대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선생님들밖에 안 계셔서 위축되는 일 없이 잘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실습 전에 걱정이 너무 컸어가지고 네. 이제 배우는 단계지만 처음으로 해보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네. 걱정과 달리 이제 선임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실습생들 다 챙겨주시고 이제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분들 보면서 저도 그렇게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어려웠던 점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처음 하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조금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보낸 것 같아서.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이 신청곡은 누가 신청하시는 거죠? 제가 신청했나요? 네네. 제가 신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구의 어떤 노래 듣고 싶은가요? 썬디아의 그 어른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노래가 네.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는 노래였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마치 듣고 있으면 제가 이성균이 된 것 마냥 네, 그렇군요. 박동훈 부장이 된 것 같아서 오. 거기에서 보면 박동훈 부장이 되게 좀 정말 어른다운 네, 맞아요.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데 나도 좀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청곡 어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섬서 공동체 FM.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 신청곡 어른을 듣고 왔는데요.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은 이제 조금 내가 했던 일이나 복지관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가요? 처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언제인가요?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사이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봉사를 그때는 채웠어야 했어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되게 도와주는 게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이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사회복지사라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일단 계속 도와주는 거에 대해 흥미가 있었는데 대학교 과목을 배우면서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라는 걸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위해서 네. 한글을 배운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꿈이 한국어 교육, 본전공인 한국어 교육의 꿈이 있었는데 이제 단순히 교육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복지사인 것 같아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부터 사회복지는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올라오게 되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꿈이 있었군요. 네, 그다음에 저도 중3부터 고1까지 이제 그 넘어가는 시기에 저는 담임 선생님이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떻겠냐는 권유가 있었고 저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사회복지학과로 가야겠다고 맘먹었고 사회복지학과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확신까지. 네. 그다음에 저는 그냥 갑자기 네. TV 뉴스를 보다가 네네. 여러 사회적 문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알아보던 도중에 그들을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네.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는 봉사밖에 없으니까 이제 봉사를 하였고 또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지 약간 전문적으로 그 분들을 더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또 실습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선택하기 참 잘했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여기 계신 박상현 사회복지사님을 비롯해서 제 멘토이신 최한구 팀장님 그리고 이하 많은 복지관 선생님들께서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되게 체계적이고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잘했다 하는 걸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의 프라이드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좀 하길 잘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성수복지관에 항상 가면 계신 분들이 항상 유쾌하시고 항상 뭔가 이제 되게 힘차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가면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저는 대외 활동을 할 때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실행했을 때 대상자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게 사회복지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 네네. 기관을 방문하고 또 지역 사회 포럼에 참가하고 또 이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 들으면서 네. 진짜 이 사회복지가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장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대상자를 만나면서 저희도 대상자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잘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저는 봉사하면서 대상자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보고 싶어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되게 뿌듯했어가지고 내가 사회복지 적성에 맞는구나, 사회복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성과가 좋게 나왔을 때 사회복지하기 괜찮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복지사님께도 한번 드려볼게요. 친구들은 실습생이었고 이제 복지사님 이제 실전에서 정말 활동을 오래 해하셨으니까 내가 진짜 이 일 하기 잘했다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신가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았던 순간들을 딱딱 이렇게 절편처럼 잘라서 생각하기는 어렵고 네. 그런 감정선들이 네. 스펙트럼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그 지역의 어려운 현안이라든지 네네. 또는 이용자분 개인의 어떠한 문제 네. 그 문제가 이제 과연 크건 작건 그냥 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사소한 거라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었을 때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없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뭔가 좀 도움의 손길만 내어드려도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행복해하실 때 또 일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 같은 실습도 네.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선후배 사이는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사회복지계를 봤었을 때는 이제 또 공부하는 후배들에 대한 이런 서포팅이라든지 또 제가 바라고자 했었던 그런 방향들 잘 따라오고 또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줬었을 때 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했는 것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우리 직업 자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렇죠. 사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들 좋은 일 하네. 근데 좀 어렵겠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또 처우 수준도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또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실습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반성하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제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맞아요. 또 많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봉사활동도 평소에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내가 지금 단순히 이 일하는 게 귀찮고 가치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저 친구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좀 멋진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 그만큼 멋지게 일을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도 했고, 막 이런 공부도 하고 하는 중에, 예전부터 생각했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저는 이제 옆에 있어도 기운이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봉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네네. 사회복지사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대상자들이 안심을 하고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저도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네.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주전공인 한국어 교육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생각을 했다가 휴학 기간 2년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생각해 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실습을 하면서 멘토 선생님을 통해서 좀 어떤 사회복지사가 정말 좋은 사회복지사인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해주셨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분들의 변화이잖아요. 그들의 환경이든 그들의 뭐 개인적인 부분이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고 또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를 할 때 이번에 실습하면서 느꼈던 게 저 사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래서 저도 사회 문제는 다들 늘 있는 거니까 네네. 저도 대상자의 초점에 맞춰서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힘이 있어야 저희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복지를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연계 사업을 통해서 제가 따낸 만큼 그분들에게 이제 복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막 엄청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고 막 훨씬 더 막 마음도 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그런 것들, 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들어보고 싶어요. 다시 할게요. 네. 저는 타 기간 견학 갔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직업은 꿈과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찾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그 다문화 쪽 교육복지 쪽으로 더 열심히 알아봐야 할 것 같고 복수 전공생이라 부족한 활동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 또 기관견학 중에 정신건강복지 쪽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쪽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여진 실습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과 이제 직업은 다른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가지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 휴학을 해가지고 네. 제 몸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네. 자격증을 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이제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저를 돌봐야 남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도 딸 것이고 더 이상 이제 코로나19에 네. 인하여 나태한 삶이 아닌 좀 더 발전한 삶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고 또 그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조금 형성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다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해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네. 제가 어느 분야를 좋아하고 하는지 몰라서 이제 종합복지관에 실습을 오게 되었는데요. 네. 되게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또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실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고 되게 사회복지사가 도움만 주는 직업은 아니구나. 네. 또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자기가 또 있어야지 그만큼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또 굉장히 대단한 직업이고 또 그 사회복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는 되게 PD 같은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다방면으로 잘 해야지 이렇게 사업도 이끌어내서 좋은 성과를 또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실습하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실습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사회복지사님들 덕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봉사도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다문화조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실습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된 게 네.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생각보다 제가 가진 잔재주들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이번 실습 너무 보람찼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시간을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여러분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주민조직과 우리 팀 땡볕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박상현 사회복지사님도 이제 사회복지사 선배로서 또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때 저를 돌아보면 네. 저는 내가 뭘 해야지 뭐 앞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는 했지만 딱히 어떤 뭐 지금 이 친구들처럼 뭘 하겠다라고 명쾌하게 뭔가 해답을 내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연한 기회로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지금 여기 성서종합사회복지관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 일을 해오면서 네.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이 그 인간 박상현의 성장과 저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실습생 친구들도 뭐 선생님 취미 뭐예요? 그러면 난 일하는 게 취미인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일을 참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겠죠. 또 그게 네, 저한테 잘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 올해 또 실습하는 실습생 여러분들도 자기가 각자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또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그런 걸 잘 한번 주변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찾는다면 네. 왜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보는 뭐 예능이라든지 네. 뭐 드라마에서 풍자되는 그런 힘든 직장인의 삶이 아니라 네. 그냥 정말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걸 하고 그런 걸 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뭔가 또 자기가 바라는 그런 분야에서 또 꿈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항상 취해 있지 말고 뭔가 계속 더 무언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자세가 또 자신의 발전으로 또 이어지고 자신이 또 발전이 되면 또 그만큼 자기의 뭐 역량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 모여서 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아,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슬기로운 사회복지 실습 생활을 마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정말 훌륭하고 기대되는 예비 사회복지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언제나 응원하고요. 이상 슬기로운 사회복지 실습 생활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냈지?